타인의 실수를 들추지 마라. 격한 언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게끔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의 노력은 헛수고에 그칠 것이다. 자존심을 다치고 오기와 저기를 품은 사람은 결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면 우리 스스로는 만족스러울지도 모른다. 우월한 존재가 된 듯한 기분에 잠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큰 희생을 수반한다. 상대방은 체면과 긍지에 타격을 입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타인을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비록 당장은 협력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그는 당신에게 호의를 품고 있지 않기에 결국 관계를 거둘 것이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기분 팔아서 맞추기가 힘들어 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본인 역시 기분 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거의 모든 이가 감정에 이끌려 행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듯이 보여도 인간은 궁극적으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먼저 이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존심과 허영심이 행동을 좌우한다. 타인과 마주할 때일수록 우리는 감정에 충실한 동물임을 명심하라. 모든 사람은 많은 적든 편견을 지니고 있으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행동한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먼저 상대방의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비판받은 자의 마음에는 앙심이 뿌리내린다. 몇십 년 혹은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싶다면 신랄한 비판으로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려라. 당신이 아무리 정확한 근거를 들어 비판할지라도 그것을 빚으로 받은 이의 마음속에는 깊은 앙심이 뿌리내린다. 어리석을수록 험담을 즐긴다. 정치, 외교, 과학, 저술 분야를 아우르며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벤저민 프랭클린도 처음부터 탁월한 능력과 재기를 발휘했던 것은 아니다. 인쇄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시절의 플랭클린은 사교성이 없었으며 사람들을 이끌거나 소통하는 것에도 서툴기 짝이 없었다. 프랭클린은 그저 그런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험담을 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이 남의 실수를 지적하고 평가하고 싶어 한다. 어리석을수록 더욱 그렇다. 실제로 바보들은 타인을 헐뜯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을 매우 기꺼워한다. 비판에 앞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성숙한 인격과 인내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중심을 두어보자. 왜 그처럼 행동했는지 진지하게 헤아려 보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고 비판하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유익하며 흥미로운 일이다. 더불어 당신의 내면에 연민과 관용, 친절함을 기를 수 있다. 신은 최후의 순간까지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기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그렇게까지 타인을 심판한들 도대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물며 신조차 최후의 순간까지 인간을 심판하려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우리는 같은 인간을 심판하는 일에 그토록 몰두하는 것일까? 당연한 이치를 기억하라. 남에게 잘못을 지적당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다. 따가운 잔소리를 반기는 사람도 없으며 꾸지람을 기분 좋게 듣는 사람도 없다.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누구든 마음이 상하고 의욕을 잃는다. 반면에 칭찬은 어떠한가? 진심이 담긴 칭찬을 들으면 누구든지 기분이 좋아진다. 자신감과 의욕이 샘솟는다. 당신 뜻대로 누군가가 행동하길 바란다면 우선 칭찬과 격려로 동기부여하고 행동하고픈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의미다. 위대한 사람의 증명. 위대한 사람이란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일까? 영국의 상가 토머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인물의 위대함은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상대가 그 누구일지라도 말이다. 사람은 자기 잘못을 정당화한다. 최초의 백화점을 설립한 존 워너메이커는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짓임을 30년 전에 배웠다. 라고 고백했다. 워너메이커는 그 교훈을 일찌감치 배웠지만 나는 30대 중반에서야 깨달았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데 급급해서 잘못이 있어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고 한다. 큰 잘못을 저질러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열을 올리며 다른 사람을 비난한들 별 효용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상대는 강한 적의를 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칭찬으로 설득하라. 귀가 따갑도록 설득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물론 저항하기 힘든 압력을 가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기에 일시적인 효과밖에 내릴 수 없으며 외려 깊은 반감을 살 우려가 있다. 당신의 계획에 누군가가 흔쾌히 동참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잘하는 것을 진심으로 칭찬함으로써 자존감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움직여주지 않는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다. 비난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독일의 군대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다른 이를 비난하는 행위를 규정으로 금하고 있다고 한다. 병사는 불만사항이 있더라도 하룻밤을 보내며 냉정을 되찾도록 지도받으며 이를 어기면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다그치는 부모,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퍼붓는 배우자, 직원에게 윽박지르는 사장처럼 타인의 허물을 들추고 공격하는 것에 무감각한 이들을 만류하기 위한 규칙 말이다. 그들의 행위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으며 변화를 꾀할 수도 없다. 게다가 아무리 상대를 비난해도 대부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방어적인 변명이 돌아오는 것이 현실이다. 비난과 비판은 되돌아온다.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반성보다는 남 탓을 먼저 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합당한 비판을 받아도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믿으려 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진다면 이 점을 명심하자. 게다가 비난과 비판은 제 집을 찾아 다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발화한 이에게 되돌아온다. 단점을 고치도록 도우려는 의도로 건넨 비판일지라도 상대방은 남 이야기라고 쉽게 말하는 거야? 라고 반론하며
거꾸로 당신을 비난할 것이다. 자신을 악인으로 여기는 자는 없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자신을 묘사할 때는 내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에 관해 악명 높은 교도소의 소장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소장이 말하기를 재소자들 중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여기는 자는 드물다고 한다. 많은 범죄자가 자신은 그저 보통의 시민과 다를 바 없으며 은행 강도든 살인이든 그 상황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라고 변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논리적인지 아닌지는 차치한 채 자신의 반사회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바쁘다.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교도소에 온 것이 이상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한다.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조차 이럴진데 세상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어떠할까? 타인을 조롱하는 끔찍한 실수, 포용과 통합의 리더, 인간관계의 달인으로 알려진 에이브램 링컨. 그분도 다른 사람을 비난한 적이 있었을까? 물론이다. 젊은 시절 링컨은 타인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써서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당사자를 망신주곤 했다. 하지만 그 글 중 하나가 깊은 원한을 사는 발단이 되었다. 링컨은 허영심이 강하고 난폭한 기질을 지닌 한 정치가를 풍자하는 글을 써서 신문사에 익명으로 투고했고 정치가는 대중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고 격분한 정치가는 그를 투고한 자를 추적했고 그가 링컨임을 알아내자마자 말을 내달려 결투를 신청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으나 다행히 마지막 순간 양측의 입회자인 가까스로 중재함으로써 결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링컨의 생애에서 가장 꺼림직한 사건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링컨은 인간관계의 철칙을 배웠고 2번 다시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후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실천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비난하지 않았다. 심판하지 말라. 타인을 심판하지 말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당신도 심판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결점부터 고친다.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발전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건 분명 좋은 일이다. 다만 그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 당신 자신의 결점부터 개선하는 일 말이다.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해부터 열심히 노력해도 크리스마스까지 걸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연말까지 연휴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은 내년에 생각해보자. 그것이 당신에게도 훨씬 좋은 일이며 다른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도 없기에 미움을 살 걱정도 없다. 중국의 공자도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자기 집 현관이 더러운데 이웃집 지붕에 쌓인 눈을 트집 잡지 마라.